내가 지금이라도 뭘 바꾸면 남은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해질까? 예전에는 80세면 인생 다 산 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90세,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80대는 예전의 80대가 아닙니다. 50대도 예전과 다르고 60대, 70대도 예전과 다릅니다. 몸은 나이를 먹었지만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뭔가 더 해보고 싶은 나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80세는 특별한 나이입니다.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마무리할지 정리하는 구간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저절로 굴러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망가지면 돌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현인들, 전문가들, 그리고 수십 년을 돌아본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80세 전에 꼭 해두면 노년의 후회가 적어지는 5가지 준비, 차분하게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들으시다 보면 아, 이건 나도 지금부터 바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첫째, 80세 전에는 몸을 지키는 습관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어느 날 갑자기 실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앓고 나면 괜찮아졌던 감기도 지금은 한 번 앓으면 오래 이어지고 작은 통증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은 무언가를 새로 얻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몸은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한 번 무너지면 길게 이어지는 내리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더 먹고 더 움직이고 더 버티는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식, 과음, 과로. 이 3가지가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는 먹어야 살고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음식이 풍족해지고 과식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장, 간과 췌장까지 모든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먹어서는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강 습관이 배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맛있어도 조금 덜 먹는 절제. 술도 기분 좋은 선에서 멈추는 절제가 건강을 가장 크게 지켜줍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걷고 누구보다 오래 걷는 것이 중요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굳지 않게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큰 건강 관리입니다. 집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도 좋고 방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도 되고 집 근처를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운동의 목적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굳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골에서 90세 넘도록 건강한 분들을 보면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강한 이유는 매일 꾸준히 움직이며 가만히 있지 않는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이 안 좋다고 며칠씩 방에만 누워 있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고 관절은 금방 굳습니다. 그러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같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80세 전에는 운동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과한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몸에 맞는 가벼운 움직임,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먹는 양을 조절하며 과로하지 않는 생활을 이어가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80세 이후 내 몸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건강보험이 됩니다. 두 번째, 돈은 새로 벌기보다 지키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 돈 문제는 마음을 크게 흔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던 지출도 어느 시점부터는 부담이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경제력은 큰 돈을 버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이것만 유지해도 불안은 크게 줄고 생활 자체가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쉽게 재산을 넘겼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찍 많이 주고 나면 정작 본인은 손에 남은 것이 없어 생활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이해되지만 현실에서는 본인의 기반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식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부모까지 챙길 만큼 여유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몫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건 욕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살 공간 하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생활비 일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만 갖춰져도 관계가 한결 편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지켜집니다. 공간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당장 들어가 쉴 수 있는 집 한 칸이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고 친구와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돈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의 문제입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조금씩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은 훨씬 편해집니다. 안 쓰는 자동 결제 정리, 쓸데없는 구독 해지, 감정 소비 줄이기. 이런 정리만으로도 한 달 몇만 원이 남고 그 돈이 바로 나에게 쓰이는 여유가 됩니다. 돈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내 손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기반이 80 이후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관계를 가볍게, 기대와 집착은 조금 덜어내는 것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살면서 가장 어렵고 피곤한 문제는 돈도 건강도 일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고생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좋을 때는 큰 힘이 되지만 틀어지면 오래가고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려면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조금 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과한 걱정과 기대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걱정이지만 기대가 커지면 자식도 부담을 느끼고 부모도 실망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연락이 이렇게 없을까?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내 말만 들었어도 저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반복되면 관계의 틈이 생기고 부모 자신에게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식도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성인입니다. 부모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살기 때문에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할수록 자식은 더 멀어지고 부모는 더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편하게 유지하려면 조금은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찾아오면 고맙고 못 찾아오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고 해주는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불만을 키우지 않는 태도. 이게 서로에게 가장 안전하고 오래가는 거리입니다. 자식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기대를 조금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면 내 마음만 지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 10명 중 5명만 나를 좋아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의만 지키고 그 이상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불필요한 말과 잔소리를 줄이는 태도입니다. 자식에게든 배우자에게든 가까울수록 말이 많아지고 그 말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입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노년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말을 줄이면 갈등이 줄고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덜어내고 상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하고 80 이후의 관계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 하루의 작은 역할 하나를 만들면 생활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것보다 마음이 내려앉는 순간은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입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만 살다 보면 몸도 더 늘어지고 기운도 더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80세 전에 꼭 점검해야 할 것이 하루에 나만의 작은 역할 하나를 만드는 일입니다. 크거나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 있으면 생활이 흐름을 잃지 않고 하루의 리듬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는 일, 집 근처를 10분 걸어보는 일, 책 몇 장 읽기, 방을 정리하면서 몸을 조금 움직여 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할 일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 일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깨어있게 만들고 불안한 마음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경험의 마음을 조금 여는 것이 노년의 활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만 후회는 대부분 시도를 안 해서 생깁니다. 도전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습관이 굳어져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취미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이면 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처럼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좋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것처럼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글을 짧게 적어보거나 그림을 그려보고 뜨개질이나 간단한 공예를 해보는 것도 생각보다 큰 만족을 줍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가까운 동네 문화센터 강의나 노래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도 관계를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큰 에너지가 됩니다. 취미는 사치가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취미는 체력을 유지해주고, 머리를 쓰는 취미는 기억력 저하를 늦추며, 사람을 만나는 취미는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외모에 대한 작은 관심을 갖는 것도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따로 꾸미지 않아도 깨끗한 옷을 고르고, 머리를 정돈하고, 거울 앞에서 가볍게 미소를 지어보는 행동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자기 관리의 신호입니다. 하루의 작은 역할 하나, 그리고 나를 조금 설레게 하는 무언가 하나. 이 두 가지만 있어도 80 이후의 생활은 훨씬 밝고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5번째, 물건, 돈. 감정을 조금씩 비우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에 쥔 것이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집니다. 물건도 쌓이고 돈에 대한 불안도 쌓이고 사람 관계에서 생긴 감정도 쌓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쌓이기 시작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버티는 힘이 빨리 떨어지고 생각도 자꾸 복잡해져서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세 전에 꼭 해봐야 할 일은 손에 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모두 비우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것부터 천천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집 안을 둘러보면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언젠가 쓰려고 놔둔 물건, 감정 때문에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물건을 한두 개씩만 정리해도 생활 공간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도 같이 정리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는 곳에 흘러나가는 지출을 막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습관을 만들면 생활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비가 뭔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서운함이나 돌이킬 수 없는 감정들은 끝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붙잡고 있는 힘이 이제는 나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비운다는 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선택입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비우다 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편안한 관계가 들어오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루를 채워주는 작은 즐거움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이 넓어지고, 감정을 내려놓으면 하루가 가벼워진다. 이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노년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이 감당할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천천히 내려놓으면 생활이 훨씬 편안해지고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80세 이후의 삶이 단단해지는 비결은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비우는 만큼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는 새로운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들입니다. 건강은 무리하지 않는 데서 지켜지고,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흘러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데서 힘이 생깁니다. 관계는 나의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때 편안해지고,
하루의 작은 역할 하나는 생활 전체를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물건과 감정, 불필요한 부담을 조금 비울 때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5가지만 천천히 실천해도 80 이후의 삶은 훨씬 덜 흔들리고 더 따뜻하고 더 안정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무엇을 더 열심히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조금 내려놓을지, 무엇을 새로 채우기보다 무엇을 덜어낼지가 노년을 편안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지금 내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생활을 크게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